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좀 빠지겠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시장만 놓고 보면 야, 오늘도 오르네. 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나스닥의 기준으로는 뭐 약보합권에서 일단 상승세가 잠깐 끊어지기는 했습니다만 S&P 500 기준으로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일단 중동 순방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표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악재를 아직까지 못 찾았나 시장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이러나 괜히 좀 무섭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5월 중순까지는 계속 그냥 파티를 즐기고 행복하게 주말을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브리핑 뉴욕 먼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랜만에 상승했죠. 최근에 그 유나이티드 헬스 때문에 계속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사실 오늘도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그래도 일제히 그 빈자리를 메꿔주면서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약보합권에 머물렀고요. S&P 500의 경우에는 0.4% 상승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이번 주 내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오른 거니까요. 계속 잘 달리고 있는 S&P 500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테슬라랑 엔비디아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까지 조금 과속했죠. 뭐 4% 하루에 4~5%씩 계속 올라왔으니까 오늘 정도는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흥미로웠던 건 웹툰 엔터테인먼트 아시죠? 네이버 웹툰 미국에다가 상장을 했었는데 오랜만에 훈훈한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관에서 이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웹툰 엔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장 만약에 국내 증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웹툰 관련주들 오늘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자, 일단 첫 번째는 또 중동으로 일단 가봐야죠. 왜냐하면 사우디 갔다가 카타르 갔다가 아랍에미리트 갔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얼마를 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우디 6천억 달러, 카타르 1조 2천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우리 질 수 없지 1조 4천억 달러 뭐 이런 셈이죠. 근데 이게 약간은 그 시기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10년 동안 1조 4천억 달러 쏜다는 얘기라서 뭐 그런 부분에는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동 3국을 돌면서 벌어들인 돈이 무려 3조 2천억 달러입니다. 대단하죠. 3조 2천억 달러. 계산도 안 됩니다. 진짜로. 어마무시한 돈을 어쨌든 벌어온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반도체가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또 카타르에서는 보잉이 주인공이었잖아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역시나 또 AI가 다시 주인공이 됐습니다. 100만 개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내년이랑 내후년에 50만 개씩을 준대요. 파는 거죠. 팔기로 했는데 그 중에 20%인 10만 개를 아랍에미리트의 AI 기업이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40만 개는 또 어디 가냐면 아랍에미리트에 일단 들어가는 건 맞는데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이런 회사들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좋은 건지 미국이 좋은 건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100만 개 이상이라고 하는 건 2030년도까지도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MOU 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흥미로웠던 건 아랍에미리트에 저는 이 사람의 사진을 왜 넣었냐면 이 사람이 AI부 장관이래요. 아랍에미리트가 AI의 진짜 진심이구나. 인공지능 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중동이라는 곳이 인공지능 AI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구나.
약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AI 얘기만 해놓고 그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AI의 중심이 확실히 미국, 중국, 유럽보다도 이제 중동이 3등으로 거의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아시아, 어쨌든 같은 아시아인데 뭔가 좀 약간 부럽기도 하네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근데 엔비디아가 오늘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fatigue,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라는 거죠. 피로도가 이제 많이 올라왔다. 중동 얘기 뭐 1조 2천억, 1조 4천억 이제 돈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별로 반응도 없고 감흥도 없는 그런 장이 좀 만들어졌던 거고, 이제는 조금 다른 무언가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사실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 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똑같은 얘기 반복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고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크고, 근데 이번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얘기하긴 했어요. 서플라이 쇼크스, 그러니까 공급 충격 시대에 진입했다라는, 뭔가 좀 본인이 약간 주도권을 좀 빼앗겼다고 느꼈을까요? 뭔가 하나의 프레임을 하나 던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길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어떤 뭐 금리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많이 우리가 헤쳐왔잖아요. 2020년대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급 충격이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내가 금리를 내려서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제로 금리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에 있어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뜻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JP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CEO 역시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치만 이 사람도 조금씩은 그 발언이 좀 누그러지고 있죠. 최근에 JP모건의 경기 침체 확률도 50% 미만으로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파월 의장이나 제이미 다이먼 CEO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둘 다 그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 중국과 잘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 일단은 큰 짐을 하나 덜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제가 뭐 그러면은 별 의미 없는 얘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가져왔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또 가격을 올린 기업이 하나 탄생했습니다. 버켄스탁, 여러분들 뭐 집에 하나쯤은 있는 슬리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테리프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참 좀 그래요. 이 독일 기업인데 독일 관세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0% 가지고 지금 가격 올릴 생각을 한다는 걸 보면은 그냥 모든 기업들이 어쨌든 지금 관세를 약간 빌미 삼아서 가격을 올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시탐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오겠다라는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물가 지표가 한 번쯤은 약간 조금 시장에 쇼크를 던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지표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경제 지표인데요. 이번 주에 CPI가 발표됐었고 오늘은 또 이제 PPI가 발표됐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0.5%. 예상치가 0.2% 상승이었는데 마이너스 0.5%는 시장이 야, 이거는 뭐지? 싶을 정도의 그런 반응이 좀 나왔습니다. Unexpectedly fall.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4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뭔가 4월에 좀 땡겨서 샀다는 점에서 좀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려오면서 야, 이거 진짜 트럼프 말이 맞나? 다 맞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조금 쇼킹한 그런 지표였고요. 그래서 다시 다음 달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외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이거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역시 예상은 그냥 플랫이었는데 왜냐하면 4월에 땡겨 샀기 때문에 5월에는 그냥 그저 그렇지 않을까. 뭐 3월에 땡겨 샀기 때문에 4월에는 그랬는데 또 0.1%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그냥 예상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가 떨어지고 경기 좋고 이러면 트럼프가 했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시장은 뭐 일단은 앞에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악재 계속 찾고 있는데 악재가 안 나온다 야 이러면서 계속 시장은 가는 거죠. 그러면 종목들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제랑 그림은 다르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는 계속 이쪽만 그린라이트였고 이쪽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좀 빨간색이 늘어나면서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나 보다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 조정받길래 오늘 조정받는 날인가 보다 싶었는데 여기로 또 가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시장이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빠질 때 다 같이 빠질 것으로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쉬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또 받아주고 있다는 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기 때문에 이슈 있었던 종목 3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애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애플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애플이 이제 중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딱 지적을 해서 팀 쿡한테 잠깐 와봐. 너 이게 맞아?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도는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미국에서 생산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중국한테 관세를 때리니까 인도로 가버리는 게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둘이 좀 진지한 진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쨌든 팀쿡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 미국에다가 뭐 생산기지 지을게 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만 과연 팀쿡이 진짜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폭스콘의 이제 인도 기지에서는 반도체 공장, 이 인도의 반도체 공장을 같이 이제 더 증설하는 거를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 이제 폭스콘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애플의 차이나 시프트가 시작이 됐다. 중국에서 빠지고 이제 인도로 가려는 시프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생산한다더니 또 인도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네. 또 불편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팀쿡과 트럼프의 어떤 대립 관계를 우리가 좀 봐야 되나? 그럼 애플 주가에는 계속 악재가 되나?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아무래도 AI가 좀 늦잖아요. 그런데 약간 정부랑 또 이렇게 결이 달라지면 또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은 최근에 조금 애플 걱정을 해도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두 번째 실적은요. 월마트가 있었습니다. 월마트가 사실은 오늘 거의 메인 이벤트였죠. 근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실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앞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했어요. 실적도 괜찮았고 가격도 올려서 방어가 된다면 뭐 월마트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거든요. 이미 바나나 가격은 올렸대요. 뭐 예를 들면 30센트에서 34센트. 근데 그 30센트에서 34센트 된다고 미국 사람들이 바나나를 안 살까요? 월마트 안 갈까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도 사실 악재를 찾을 게 마땅히 없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출발을 했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다 돌려놓은 월마트의 흐름 보면서 진짜 시장 좋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기억하시죠? 멕시코한테 처음 관세 부과했을 때 저 급락이 나왔던 그 종목, 그러니까 코로나 맥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워렌 버핏이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해에 뭔가 막타를 좀 치려고 하는 건지 시티그룹을 다 거의 팔고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를 더블 2배나 더 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관세 피해주가 수혜주가 다시 되는 건가? 버핏이 또 알려줬으니까 그게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마지막으로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시간 함께하는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뭐 시장이 뭐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너무 좋아요. 아, 예, 예. 네, 왜 이렇게까지 좋은 거예요, 시장이? 우리 트럼프가 다 모든 걸 뒤바꿔 놨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거죠. 네. 그거 아닌 뭐가 있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순방. 네. 그 중동 순방이 이제 근본적으로 미국 트럼프에 대한 환호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 많은 얼마 6천억 불인가요? 네. 6천억 불로 해가지고 뭐 방산이 주로 가장 큽니다만 1,400억 불 정도 됐고 기타 수많은 아마 관계되는 게 수백 개 업체가 꽤 많을 겁니다. 딜만 한 140몇 개가 오피셜리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6천억 불을 더하게 할 수 있게 수백 개를 다 나열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6천억 불 그중에서 그다음에 보잉 포함해서 뭐 1,000억 불 무슨 에너지 뭐더 AI 하는 200억 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어쨌든 그 파지티브한 긍정적 효과를 사우디발 그리고 저기는 UAE발 카타르까지 나왔나? 하여튼 그래서 네, 다 마무리가 그 전날 카타르. 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어제까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올라간 거고 네. 그거 다 나오니까 좀 숨고르게 들어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밤에는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약간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게 이제는 더 이상 뭐 호재로 찾을 만한 게 없고 네네. 이제는 시장에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올라왔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5,800 얼마 왔잖아요. 저번에 예. 말씀드릴 때 PR로 좀 AI에 대한 견고함에 대한 프리미엄을 한 15% 10% 주면은 네. 그게 전고점 못 간 상태에서 5,800, 900이 피크이거든요. 네. 그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11월 6일 5일에서 6일 넘어갈 때가 5,700 얼마에서 5,900 얼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딱 거기입니다. 트럼프 당선될 때 6개월 전으로 딱 7개월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보시면 관세 매긴다 뭔다 뭐 보호주의 한다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11월 6, 7, 8 지나면서는 반도체가 내려갔어요.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테슬라는 기분 좋게 올라서 290불 가고 뭐 그랬을 예.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당시하고 봤을 때 그 당시 주가로 갔냐? 지금 갔잖아요, S&P가. 네,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다 올라갔어요. 그 당시 이상으로. 지금 주가들이 예.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많이 올라왔죠. 근데 안 간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뭐죠? 애플하고 엔비디아입니다. 애플하고 엔비디아. 내가 아직 11월 6일 주가를 못 갔어요. 그러면 아직 관세의 여진이 남아 있거나 중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마켓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접근, 그게 조금 신경 쓰는 게 남아 있어서 물론 엔비디아는 최근에 중동발 이슈로 많이 올라와서 130을 갔습니다만 여전히 그 최고 피크에 대비했을 때는 아니면 그 11월 초반 대비해서 못 간 게 두 종목이에요. 그게 만약에 다 모든 게 해소되면은 정고점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는 관세가 나발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국 관세 30%도 내려갈 수 있고 다른 나라 관세는 상호 관세가 또 중국이 그러니까 한 10% 초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까지 녹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대충 다 나왔네. 중동도 나오고 그럼 숨고르기 하자. 왜 이제 관세 매겨놓은 거에 대한 이펙트가 어떤지 아까 월마트도 얘기했습니다만 가격을 전가시킬 수도 있고 가격을 전가 못 시켜서 그냥 일단 품어갖고 마진의 압력을 받아야 되는 회사들도 나올 것이고 예. 그게 아직 실제로 발표 안 됐죠. 다만 오늘 PPI 넘버가 낮게 나왔는데 네. 맞죠? PPI 넘버가 아마 맞아요. 마이너스 0.5%. 가 예. 플러스 0.2인가인데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 해석을 그거를 인플레가 내려간다고 단순히 해석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CPI도 낮게 나왔으니까 네. CPI 낮게 나오고 PPI는 생각보다 마이너스 폭이 컸는데 그거를 파지티브하게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건 뭐냐면은 PPI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그 서비스 업체 중심이라면 업체들이 가격 정가를 안 시키고 일단 품어가는 회사들이 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프라이스가 내려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PPI 넘버 내려가는 거는 일단 좋은 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스태그플레이션. 그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은 없다. 예. 예. 근데 스태그네이션은 뭐죠? 경제 성장이 내려갈 수 있다는 건 여전하다. 예. 왜? 그 소비자 심리 같은 게 소매 판매가 둔화됐잖아요. 예상보다 더 둔화되지 않으면 0.1%가 1%가 소매 판매 숫자가 둔화됐거든요. 아 그래요? 0.1% 오늘 나오는 거 0.1%. 원래 예상치가 원래 플랫이었다가 0.1%면. 근데 문제는 전월 달 1.7이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네.
growth is slowing.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스태그 비념으로 나가는 아주 빨라져 갖고 뭐 저기 경기 침체가 1분기 일시적인 게 아니고 2분기 된다 이건 아니지만은 네. growth stalling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stagflation은 forget about it. 그런데 PPI 넘버가 예상보다 낮다는 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 그 일부 업체는 상당 업체들이 흡수하고 있어서 프라이스가 내려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PPI가 낮은 거에 대해서 그대로 옛날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중동발 시포하면서 많은 거 반영돼 있고 예. 11월 초에 주가로 대부분 다 갔고 일부 종목 빼놓고는 그다음에 상당 부분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값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에는 직면한 건 맞지요. 그리고 이제 실적은 다 끝났는데 그러면 결국은 미국 시장은 AI고 AI의 핵심인 성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건 엊그저께 나온 엔비디아가 다다음 주에 나오는 어떤 컨퍼런스 커멘트 컴퓨텍스 타이페이 인 타이완 그 다음 주 22일 화요일부터인데 월요일 날 연설하는 걸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실적 발표될 때 28일 날 듣고 싶어 할 것이고 예. 그러면 구조적으로 AI는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질 것인지 오늘 안 좋은 얘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파월의 파월은 은퇴하기 전에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고 금리 인하는 웬만하면 잘 안 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를 비췄거든요. 네. 이게 구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건데 반대로 구조적으로 AI가 좋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얘기해주면은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숨고르긴 할지언정 이렇게 내려가진 않겠다. 이 정도로 본다면은 지금 균형치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요거 하나하나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예,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중동 순방이 있었고 중동에서 저는 AI 칩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예, 그거 대비했을 때 어저께 한국의 삼성하이닉스가 못 간 거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아니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투자가들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외국인들 둘 다 샀어요. 어제 우리가 2천억 이상 들어왔는데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네. 우리는 팔았거든요. 네. 이 시련은 이해되는데 중동발 이슈는 첫날 얘기한 휴메인 이슈가 아니에요. 휴메인이 큰 게 아니라고. 휴메인도 크지만 그거만큼 큰 것이 발표된 것이 그 UAE죠. UAE에 풀어준 것이 50만 대 정도 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맥스. 그러면 이제 50만 대 또는 30만 대 첫 개. 그럼 3년 동안에 하는데 그거 하나에 한 5만 불 곱하기 하면은 엔비디아의 올해 매출 예상되는 거예요. 2천억에서 약간 못 미치게 1,900 얼마 하는데 그거 10%입니다. 그러니까 10%는 그 수요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새로 생기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가 중동 되는 발로 해서 엄청난 10%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는 거는 네. 원래 중동발 이슈 서브렌 스테이트 수요가 제로였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않죠. 네. 그것이 뭐 원래부터도 7, 8% 생각은 안 했을 거니까 가감하더라도 한 7, 8%는 플러스 되는 거로 보여야 되거든요. 얘네 수요, 새로운 어디셔널 수요가.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그렇죠. 예. 어디셔널 수요가 굉장히 세고 그것은 이제는 최첨단 H200 얘기하는 게 아니고 GB계 투원들 비싼 거로 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가 쫓아오는 거하고 조금 동떨어진 거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H220 포함해서 로우엔드지만 중국 시장이 커지니까 거기에 한 10%를 가고 있었는데 거기 뭐 규제 당하고 뭐 하니까 뭐 화웨이는 자기네 자급하고 뭐 트럼프는 팔지 말라 그러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시장이 한 10몇 프로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연초부터 지금 관세 이렇게 협상하기 전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의 상당 부분을 중동발 서버렌 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메워질 수 있다. 상세를 한 거네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저께도 올라가고 그저께도 올라가고 10% 오늘 약간 반등했지만 10% 올라간 거잖아요. 이 큰 게. 네. 근데 우리는 반영 안 한 거죠. 새로운 게 들어간 것 같고 우려가 해소됐는데 우리는 반영 안 된 거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의아해.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은 아직 못 들어가니까 하이닉스가 반응 못한 거는 우리의 단기적인 모멘텀이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돼야 되는데 어쨌든 AI의 이런 펀더멘털적인 거, 충돌되는 거하고 이런 게 구조적인 것인지 여부는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다음 주나 아니면 실적 발표될 때 나오는 거죠. 화웨이가
나올 때 이게 굉장히 파지티브한 겁니다. 이게 금리 인하를 7월 달이 아니고 9월 달로 미룰 수 있잖아요. 지금 7월 달이 간당간당하니까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고 그쵸. 오늘 파월이 뭐라 하냐면은 5년마다 한 번씩 연준이 그 전반적으로 계획을 금리 인하를 세워야 어떻게 하는지 5년마다 프레임워크를 바꾸는데 지금 있는 거는 19년에 해가지고 20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바꿔야 돼요. 프레임워크를 바꿀 수 있어요. 5년 만에 한 번씩 바꿔서 그 이펙트는 올해는 아니고요. 내년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 있어서 프레임워크를 과거처럼 평균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인플레이션이 2.6% 올라가서 어쩌면 1.4도 평균 2% 맞춘다 그래갖고 그거는 뭐냐면 인플레가 좀 올라가더라도 신경 안 썼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난 년 동안. 그 전에 원래 디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약간 허용하면서 오히려 인플레를 인용했는데. 그 약간 풀어줬는데 이게 뭐 코로나하고 나발이고 하고 경제하니까 이게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이 지나가서 새롭게 나온 프레임워크는 아마도 뉴노멀이 필요하구나. 평균 인플레가 아니고 완전히 구조적으로 인플레를 막기 위한 잡기 위한 구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살짝 비친 거라고. 살짝이 아니지.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하가 올해 뭐 3번을 하고 뭐하건 간에 내년도에 웬만큼 데이터가 아니면 쉽지 않게끔 과거의 인플레를 약간 허용하듯이 평균의 인플레가 개념이 아닌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는 이거는 구조적으로는 파월 푸시 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파월이 내년 5월 달에 그만두거든요. 바꾸기 자체 쉽지 않다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AI라는 근본적인 게 달라지면은 이게 상쇄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를 보냐에 따라 갖고 여기서 물러설 필요는 없는데 속도는 밸류에이션이 22배, 23배 그 10년물 국채가 4.4면요 나누기 하면은 23배 못 가요. 23배 못 가면 6천은 쉽지 않다는 거고 내년도 실적이 한 EPS로 S&P가 뭐 한 280 이상 돼서 10몇 % 성장하고 그걸 땡겨야지 6천 몇을 가는 거라기 때문에 과연 내년을 거 땡길 것이냐에 있어서는 이 구조적인 AI하고 구조적인 그 어떤 인플레에 대한 접근 방식하고의 약간 충돌까지 뭐하지만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6천 거의 다 왔습니다. 6천 거의 다 왔다는 건 말씀하셨던 그 밸류에이션의 압박을 이제 조금씩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거든요.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랐는데 누군가는 팔고 싶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게 더 가려면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을 지금보다 더 높이 시장에서 부여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사실 쉽거든요. 둘 중 하나가 되면 돼요. 금리를 내려주거나 아니면 기업 실적이 올라가거나. 근데 지금 실적이 막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불쑥 튀어나와서 실적을 끌어줄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AI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 좀 나아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그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발언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조금 접어야겠죠. 파월 의장이 계속 보수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9월 얘기하셨는데 시장에서는 뭐 12월까지 빌린다 뭐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높게 나올수록 이제 그런 그 반작용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멘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멘텀은 AI하고 방산이에요. AI와 방산. 미국하고 한국하고 똑같은 거는 임팩트는 다르지만 AI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미국한테 받는 거 우리는 또 하나는 유럽발 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이 빠질려다 빠질려다 뭐 안 빠지고 버티잖아요. 반도체가 화끈하게 올라가면 방산은 빠질 우려가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맞는데 간밤에도 독일이 마이너스 시작하다 플러스 막 돌았어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어떤 게 있어요? 라인 메탈 뭐 이런 식으로 라인 메탈 또 방산이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독일이 올라가면서 유럽이 올라갔는데 아니 유럽 방산은 또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다시 라인 발동이 걸리는 메탈인데 거예요? 그 유럽의 그 외무장관이 있거든요. 외무장관이 지금 뭐 거기 뭐야 유럽의 그 튀르키예인가 어딘가 가서 이렇게 무슨 미팅하는 데서 약이 나오는데 GDP 대비 방산 비중을 5%를 목표로 하긴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커미트했어요. 그거 가지고도 라인 메탈을 그렇게 갈 수 네, 있어요? 그 영어로 말씀드리면 Germany is ready and able to fulfill the obligations of 2.5% GDP. 이걸 확신을 줬구나. 네, 그래서 유럽 방산 주가가 다시 한번 고점이라고 PER이 뭐 30배, 40배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의 방산도 프로핏 테이킹을
잘 못하겠죠. 그러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조금 덜 올라가거나 프라핏. 자신의 한국의 방산의 대표적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는 부담을 갖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를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 이 또 다른 주 방산이 유럽발 이슈가 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빨리 해결이 안 나고 원래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안 만난다면서요. 삼자회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조금 연장상승. 그래서 한국은 일단 뭐 시가총액은 반도체가 워낙 크지만은 네. 방산이 그냥 잘 안 빠지면은 장은 그렇게 안 빠지면서 우리도 버틸 수 있는 게 되는 게 두 가지고요. 아까 근본적인 펀더멘털은 아까 금리가 만약에 미뤄졌다. 7월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네. 30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예. 9월로 가니까 하면 감세요. 감세. 아, 그게 하나 있긴 하네요. 아이디어가 shift to 감세 이펙트로 미국이 가면은 그렇죠. 애매모호한 걸 넘어갈 수 있죠. 그 감세 때문에 요즘 자꾸 금리가 말썽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세요? 감세. 그러니까 감세가 구체적으로 뭔가 동반이 돼야지 그 부작용이 없이 그 그쵸. 효과로 가는 건데. 다른 데서 뭔가 이렇게 받아와야 이게 감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메디케어. 아,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기 사람들의 분위기를 낮춰놔야지 모든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계속 이제 시장이 눌리는 섹터가 또 생길 거고 또 근데 또 수혜 보는 섹터가 생길 거고 이런 접근을 우리가 필요할 그래서 필요가 지금은 이제 금리도 약간 미뤄졌죠. 그다음에 어딘가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예. 그럼 미국 발로 아직 품목 관세가 안 끝났죠. 반도체하고 제약하고 있는데 예. 반도체는 여러 가지 뭐 봤을 때는 조금 아주 쉽게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약이 약간 인하와 함께 먼저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같은 거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맞아요. 헬스 그룹 얘네들은 큰 회사입니다. 이게 오늘 이틀 동안에 20몇 % 빠져 340조예요. 삼성전자 망명된 회사 엄청 빠져갖고 예. 지난 한 달 동안에 30% 빠졌습니다. 근데 얘네 건강 보험해주고 헬스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이 보험 이슈가 되고 하니까 이거 이슈가 되니까 가이던스를 못 줬거든요. 예. 1분기 전에 이번에도 가이던스 아예 철회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또 빠진 거거든요. 그런 흐름이라면 골 섹터가 시가총액이 적지 않으면 영향을 받으면 그거는 드래그 다운하는 효과죠. 예. 우리나라 따면 2차 전지도 약간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섹터가 그런 섹터들은 조금 덜 스팟라이트 되게 돼 있고 반도체하고 방산하고 조선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버텨지고 누가 먼저 가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은 희망편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절망편이 한 번씩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또 감세안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선 세금을 더 크게 뜯어야 이제 감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균형추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면 희망편이 나올 때는 보통은 거기에서 AI가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뭔가 조금 절망편이 나올 때는 이제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버려놓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변한 것 같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넘어간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이 정도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는 뭐 이대로 이 전략 그대로? 다음 주는 이제 아까 컴퓨텍스 타이베이 대만에서 하는 거? 다음 주는 좀 그건 컴퓨텍스 타이베이 말고는 그거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그렇죠. 예. 조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약가 인하는 오늘 설명했으니까 네. 됐고 품목 관세 얘기가 나오는지 네네. 그리고 지금 인도가 조금 이렇게 미국한테 반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얘기 이런 얘기 이란하고의 어떤 핵 협상 네. 되는지 이런 자잘자잘한 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외교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우리 김장일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